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3년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 어디가 나을까? 지난해 높은 물가,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주식시장 성적표를 보면 마음이 쓰립니다. 우리 코스피는 작년 1월과 작년 12월을 비교하면 무려 25% 하락하며 작년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도 작년 한 해 19%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33% 하락.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한국과 미국 중 어디가 더 유망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개인 투자자 이 성적표를 보면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모두 손실이 좀 컸습니다. 네. 올해는 좀 어느 쪽이 좀 더 나을까요? 예, 정말 힘든 시장이었고요. 네. 특히 동학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인데 네. 마이너스 25%라는 아까 코스피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네.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서학개미였어요. 서학개미는 S&P 500 지수는 19% 빠졌는데 어떻게 35%가 빠질 수 있는지. 네. 이런 처참한 성과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신 게 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에 이제 개인 투자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네. 항상 1등에는 이제 테슬라가 있고 네. 그 말 많은 테슬라. 예, 그다음에 이제 2등, 3등을 가게 되면 전부 다 레버리지 펀드가 들어있어요. 그 레버리지 펀드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 1% 오르면 수익을 3%로 돌려주는 펀드죠. 네. 오를 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1% 빠지면 3% 손실이 발생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지난해 30% 이상 빠지는데 나스닥 3배 레버리지를 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날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학개미의 성과가 안 좋았는데요. 일단 올해 제 생각은 일단 한국이 좀 낫지 않겠나. 일단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나을 것 같다, 올해는. 예,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더 짚어보면 네. 미국 주식이 어쨌든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징크스. 예,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죠. 네. 바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역시 역사를 알아야. 네. 예, 이제 그림만 보면 좀 살벌한데요. 미국 시장이 2년 연속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게 지난 100년 동안 딱 4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해 빠지면 다음에는 좋은 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먼저 대공황,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세계 금융 대공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돼서 세계 2차 대전. 전쟁 터지는데 주가가 되겠습니까? 네. 그죠? 세 번째가 이제 지금하고 좀 비슷한 거죠. 바로 1973년에서 74년 1차 오일 쇼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총성이 울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마지막은 2000년에서 2002년.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던 시기에 저걸 겪었는데 정말 밤에 새벽에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건 태어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좀 걱정이 뭐냐면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들 속에서 살펴볼 때 최근 시장이 1973년, 74년하고도 좀 닮은 면이 있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9.11 테러 때랑도 또 닮은 면이 있는 거죠. 가장 왜 그런가 하면 1차 오일 쇼크는 좀 전쟁.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닷컴 버블과 9.11 테러는 지금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게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가가 좀 과대평가됐다. 과대평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품이라고 하죠. 버블. 네. 버블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1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요새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특히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걸 해놓고 보면 연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 차에 비해서 차를 몰고 다니더라도 훨씬 연비도 좋고 또 우리 전경 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로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석유 위기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렇게는 이제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좀 걱정거리가 주가가 고평가된 거 아니냐. 특히 미국 시장이 좀 과대평가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번의 아까 위기 상황처럼 이번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올해도 미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빠질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년에 4번 있는 일이니까 이게 네. 되게 드문 일인데 이제 벌써 22년 전이니까 네. 2000년 이후 지금 벌써 22년, 23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이제 올해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겁이 나는 아직도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라는 네. 것입니다. 그림 지금 벌써 나왔는데요. 저 파란 선 친숙하죠. 이제 드디어 주가입니다. 미국 주가인데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일단 알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저 파란 박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박스 부분이 이제 지금 비교하려는 시점입니다. 바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 시장이 3년 연속 빠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입니다. 이제 빠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의 이제 자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몇 배에서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역사적인 평균이 한 3.5배 정도, 3.1배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지난번 고점이 5배가 넘었고요. 그리고 왼쪽 파란 박스 부분 보시면 역시 거기도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도 5배가 넘었습니다. 비슷하네요, 지금 흐름이. 예, 그리고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1.5까지는 아니지만 장중 기준으로 해서는 2배 근처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 더 나고서야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더 빠진다면 이제 연속해서 빠지는 건데 뭐 저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비싸구나. 그러니까 기업의 청산 가치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허라든가 부동산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도 아직 4배 정도 이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 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가 매력이 넘친다. 야, 이거 사서는 뭐 더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뭔가를 갖다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레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저 그런 그래프 사실 머니클래스 아니면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회사의 자산에 대비해서 4.5배나 5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싼 건 아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군요. 예,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다 하면 지금 주가는 한 4, 5만 원에서 거래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아무리 많이 내렸어도 미국 주식은 여전히 좀 비싸다고 보시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가 세일 중입니다. 어. 예,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그만큼 싸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빠집니다. 이 빠질 때 너무 심하게 빠지는 게 한국 시장의 특성인데요. 네.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미국은 아까 우리 4배라 그랬죠? 자, 우리 뺑간 봐주십시오. 0.8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면 지금 8,000원. 가치만큼도 주가가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없다.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은 실적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자사주 매입도 해두고 배당도 많이 주지만 우리 그런 거 좀 드물잖아요. 네. 물론 좀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배당 시즌이 시작됩니다만 그때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한국은 역사적인 평균을 한 1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10,000원이면 주가도 10,000원. 이게 역사적 평균인데 지금 그보다 거의 20% 싼. 그리고 2009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쌉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질 일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가 빠질 때는 뭐가 이게 지지선도 없고 버팀목도 없는 그냥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훅 빠져버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지금도 역사적으로 우리 지금 주식이 좀 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대급으로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싸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 수출 대기업이 뭐 며칠 전에 뉴스도 많이 나왔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뭐 어닝 쇼크나 뭐 이런 말도 붙던데, 그럼 우리 대기업들 실적은 좀 언제부터 회복이 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적절한 투자 시기 좀 언제 들어가면 될지도 좀 실질적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 뭐 언제 들어가면 될지는 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걸 다 각오를 했어요. 사실 그거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이 왔을 때 실적도 나빠지면서 주주들에 대한 보상도 없으니까 떨어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을 좀 드리고 싶다면 환율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 시점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시점하고 겹쳐져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달러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나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주가는 올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환율이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저 나라 투자하면 그렇죠.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진다는 점은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PBR 이런 거 사실 낯설 수 있는데 선생님 통해서 배우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